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33차시 수업이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유전자에 의해서 그 정보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총 세 가지인데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DNA 유전자가 저장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인데 아마 오늘은 이거 정도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이거 정도에서. 자, 그러면 일단 유전자인데요.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형질이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형질. 자, 우리 사람마다 고유의 생김새가 있습니다. 뭐 머리카락 색이라든가 아니면 눈동자 색이라든가 눈의 모양,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피부톤이라든가 아니면 뭐 손의 크기라든가 이렇게 눈동자의 색, 머리카락 모양 등과 같이 생물이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다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일 개체라고 해도 인간이라고 해도 이 형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외관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유전자라는 건데요.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NA 전체도 아니고요. DNA 중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요소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되겠죠. 유전자와 단백질인데요. 특정 유전자에는 그래서 DNA의 일정 구간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특정 유전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다양한 단백질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생각해 보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효소는 자신의 모양에 맞는 특정한 물질하고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만 가지 일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들 각각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에 의해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적인 특징은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단백질은 유전 정보에 의해서 역시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세 글자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유전자, 그쵸? 이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 특성들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전 정보와 생명 시스템인데요. 생명체라고 하는 독립된 구성 요소들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세포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조절하여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생성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실제 생명 시스템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만약 이 적절한 단백질을 합성해내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소화도 못할 거고요. 상처가 났을 때 피도 응고시키지 못할 거고요. 혈액 속에 있는 지방 성분들이 굳어가지고 혈관을 막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해결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합성해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조절하는 것, 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생명체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세포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조절해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입니다. 생존할 수 있다. 자, 세포의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DNA. 자, 근데 만약 손톱을 만들고 싶다. 손톱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 피부 조직을 만드는 DNA 정보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소가 손톱을 만드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만드는 그 단백질이 소화 요소를 만드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DNA 정보 전체를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굉장히 낭비가 심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DNA는 생명체의 특성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DNA를 계속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고유한 특성들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DNA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DNA의 일부를 RNA로 전환할 거예요. DNA의 일부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DNA에 있는 특정한 부분을 RNA로 복사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페이지만 복사해서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따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DNA 정보를 우리가 복사해 놓은 형태를 RNA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RNA로만 구성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DNA에서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불러요. 복사 아닙니다. 전사입니다.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전체 설계도 중에 부분의 설계도를 따냈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설계도를 따냈으면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쓸 물질 단백질을 합성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전사 과정을 통해서 일부 복사본인 RNA로 바꾸고 이 RNA를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다시 단백질로 합성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일들, 세포를 구성한다라든가 형질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의 그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효소를 만든다든가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얘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DNA의 유전 정보인데요. DNA의 유전 정보에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수행평가로 DNA 모형 만들기를 했었는데 요 녀석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크게 3개 있었어요. 그 띠에 있는 부분을 잘 안 봐서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테지만 이렇게 알파벳이 쓰여 있는 부분이 있었고 띠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당과 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조각을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 라고 불렀고요. 여기 있는 알파벳으로 표시되는 이 녀석을 우리는 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염기에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타이민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었고요. 참고로 수행평가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연결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있죠? 타이민은 아데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DNA와 RNA의 유전보호인데요. 요거를 이야기하려면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이라는 건 뭐냐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블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미노산을 연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근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대략 한 20종이 돼요. 20종의 아미노산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유전 정보로 우리가 제공되고 있는 물질이 총 4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유전 물질로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염기 물질을 3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만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4개지만 2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4 곱하기 4, 16개나 될 거고요. 3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틀립니다. 틀려요. 순서 바뀌는 거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3개만 돼도 이렇게 많은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3개를 이용하면 우리 몸을 구성해야 될 20종의 아미노산을 이 하나하나의 조합마다 결정지어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개의 염기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3개의 염기조합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렇게 잘라서 뜯어낸 녀석이 이건데요. 보면 3개씩 나눠져 있죠. 그래서 총 9개의 염기성 물질이 있다라는 얘기는 3개씩 묶이기 때문에 3개의 코돈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 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염기성 물질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3개 단위로 뭉쳐서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념 정리인데요. 유전자인데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요. 후다닥 끝나버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하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 즉 DNA로부터 RNA를 만들고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